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면 지금 다 이미 감독님과 배우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희 사인 받으면 바로 여기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 12시 정도부터 오픈토크 있어서요. 그때 또 저와는 또 긴 대화들 좀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많은 질문들을 하시려고 기다렸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전 간단한 인사만 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마이크 돌릴 예정이니까요. 마음속으로 질문, 깊은 질문들, 재미있는 질문들 준비해 주시면 바로 마이크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정말 꽉 채워주셨네요. 역시 이 브로커는 사실 처음 선보이는 영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시금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독님과 그리고 브로커의 배우분들 자리하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촬영, 네, 인사, 반갑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정말 이 시간까지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부산을 찾으신 그리고 이 열정적인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はい。本当に映画を作るたびにこの映画祭は呼んでいただいていて、とても今年で27回目なんですけども、僕もちょうどデビューをして27年目ということで、本当に同じように成長してき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たんですが、そこに韓国の本当に素晴らしいスタッフとキャストと一緒に作った映画を持って戻ってこられたということが本当に誇らしいですし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皆さんにこの作品を届けられて、とても感激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제가 영화를 만들 때마다 부산 영화제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부산 영화제가 올해 2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도 데뷔를 한 지 영화 감독이 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 영화제와 함께 성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번에는 한국의 정말 멋진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한 작품으로 이 영화제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께 이 작품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지금 무척 감격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곤방와 소방입니다. 반갑고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둘이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테러라이드 영화제 그리고 토론토 국제 영화제를 다녀오고 또 5일 첫날부터 개막식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혼자서 모시려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천군만마를 얻었는데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강동원 씨는 내일 오시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진경님. 네. 브로커에서 소영역을 맡았던 이진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브로커 팀이랑 스케줄을 할 수 있게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에 왔는데요. 방금 전에 도착해서 인사 오랜만에 나누고 얼굴 뵙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바로 이렇게 관객분들까지 뵙게 돼서 참 기분 좋은 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이 함성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브로커 무대에서 할 때 지은 씨 팬분들 이제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가 지금 또 들려서 되게 신기하고요. 네, 부산영화제가 진짜 3년 만에 드디어 진짜 엄청 크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소양시어터에서 저는 관객으로서 영화를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게 되니 또 뜻깊고 또 무엇보다 브로커 팀을 또 부산에서 만나서 너무 뜻깊고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니, 팬분들뿐 아니라 진짜 부산 영화제 팬분들이 다 모이니까 이 정도의 함성이 나오는군요. 사실 부산이라는 곳은 고레다 감독님과 그리고 송강호 배우에게 첫 만남, 첫사랑의 시작 같은 곳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만나셨다는 멜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순간을 혹시 생생하게 기억해 주신다면 어떤 만남이었나요? 감독님 얘기해 주셔도 되고 송강호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何年だったか細かいことをちょっと忘れてしま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釜山の映画祭で取材をされて、韓国でもし映画を撮るとしたら誰で撮りたいですかと言われて、ソン・ガンホという名前を真っ先に挙げて、インタビューを終えて帰ろうとしてエレベーターを待っていたら、チーンつって開いたら、そこに今僕が名前を挙げたソン・ガンホさんが現れたんですよ。それがその映画の本当にお会いするのはそれが初めてだったんですけども、映画の中では本当にこう土の匂いのするような、土と汗の匂いのするような方だったので、目の前に現れたのが本当にスマートで、一瞬それが映画の中で見ていたソン・ガンホさんだとは思わないぐらい本当になんかこうスターだったので、それがとても印象に残ってるんですけど、そこでご挨拶させていただいて、今僕名前を挙げたんです、撮りたい役者さんとしてっていうご挨拶をしたのが全ての始まりでした。 네, 그 몇 년 전이었는지 제가 좀 자세히 그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부산 영화제에서 취재가 있었고 한국에서 만약 영화를 찍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제가 송강호 배우님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끝낸 뒤에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띵 하고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방금 전에 이름을 거론했던 송강호 배우님이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정말 직접 뵌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봐왔던 송강호 배우님의 이미지는 뭔가 흙냄새, 땀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송강호 배우님은 정말 스마트하시고 순간 영화 속 송강호 배우와 같은 사람인가? 라고 느낄 정도 스타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인사를 그때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만남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대편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그 애가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년 전인데 상대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그랜드 호텔, 지금 없어진 그랜드 호텔에 이제 메인 호텔로 있을 때 저는 이제 행사 때문에 내려가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땡 하고 열리면서 평소 존경해왔던 또 고레다 감독님이 그 안에 타고 계셔가지고 잠시 내리셨죠 그때. 잠시 내리셔가지고 그 해가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해였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칭찬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고. 근데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훌륭한 걸작들을 많이 훌륭한 영화들, 일본 영화, 고레다 감독님 작품들을 많이 소개됐고 많이 봐왔고 또 항상 존경하고 만나 뵙기를 기대했던 감독님이 계시니까 저 또한 너무 반갑고 또 오늘의 이런 15년 동안의 인연이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 배우님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다시 여행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을 때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이곳이 같은 곳이라도 다른 곳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산에서 영화를 처음 찍을 때 이지은과 지금 이재 브로커를 다시금 부산 관객들과 만나는 이 순간의 마음은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는 부국제 처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뜻깊기도 하고 또 첫 장편 영화인 이제 브로커 팀과 이렇게 또 관객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일정이 길었던 느낌이에요. 칸에도 다녀오고 뭐 일본 프로모션도 다녀오고 무대 인사도 하고 하면서 이 여정의 끝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시작해서 부산에서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수미상관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이렇게 또 객석에 끝까지 꽉 채운 이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브로커가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작이고 또 좋은 출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주영 배우님, 이영사 같은 경우는 그 백은하 배우가 연기한 수지인과 항상 같이 다니긴 하지만 두 사람이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 형사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에서 이 형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또 그리고 또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갑자기 영화로 쑥 들어가지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영상은 이 영화 안에서 가장 모든 인물들 중에 관객의 시점과 비슷하고 굳이 따지자면 어떤 관찰자의 시점으로서 관객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소형의 행동이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것은 수진의 말과 행동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듯이 뭔가 이렇게 줏대는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아량도 있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많이 이 형사의 마음에 또 이입을 해서 이 형사의 질문, 맞아 나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종 배우의 연기를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기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선택하실 수 있는 어렵죠. 제일 어려운 거라서 감독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독님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네, 와, 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우성이 입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우성이의 입장에서요? 네. 아, 그러게요. 나이가 딱 맞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우성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감독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성이의 출생의 비밀이 우성이가 나중에 알고 지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알게 된다면은 어떤 시점을 말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럼 숨기고 싶다면 왜 숨기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네. 어머니가 얘기를 함께 키울 거잖아요. 이제 우성이는 그렇죠? 네. 감독님한테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네 분 전부 다요. 네,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성이의 또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그 우성이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소영이가 이제 출소를 한 다음에 열린 결말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영이가 우성이를 키우게 됐을 때의 전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의 전제일까요? 그냥 소영이가 우성이를 키우더라도 키우거나 뭐 누가 입양이 돼서 키우거나 어쨌든 그 이제 앞에 일들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왜 설명을 할까? 필요가 없다면 이걸 왜 숨길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꼭 소영이 입장이 아니어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소영이가 출소를 한 후에 우성이와 계속 이제 연이 닿고 우성이가 자란 후에 또 계속 만나는 사이가 됐다면 소영이 성격에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성이는 지켜진 아이다라는 걸 엄마로서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고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둘이 계속 보고 지내는 사이라면 더 그걸 우성이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네 삶이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졌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배우님의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네. 다음 분들에게 또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배우님. 한 분. 네, 여기 모자. 를 하고 있는 동시에 또 본인의 친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친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본인의 손을 거쳐가는 아기들을 보면서 상현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을지도 궁금하고요. 송강호 배우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연기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상현이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현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를 유추해 보는데, 근데 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순수하고 좋은 감성과 인품을 지녔을 때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삶의 어떤 소중한 가치랄까 이런 것들을 평소 본인은 늘 갈구하고 성취하고 싶은데 그것이 환경이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싶어 했고 또 그걸 이렇게 뭐 친딸이든 애기든 그 애기를 통해 가지고 가족의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막 갈구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뒤에 뭔가 피켓을 들고 계신 네, 맞습니다. 너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만 기억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쁘네요, 거기 그 카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소영아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아이고. 네. 진짜 일을 좀 많이 봐가지고 안 할 줄 알았는데 몇 번 보셨어요? 8번 넘게 와. 보았어요. 근데 또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소영 씨가 그 네. 혜진이랑 같이 전설력 거기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왜 혜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지은 배우님께서 설명해 주시다가 손으로 손짓으로 날개 같은 모양을 막 하셨어요. 엄청 네. 귀엽게. 근데 그게 찍고 나서 그 화면을 봤을 때 대본대로 한 것 같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애드립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성이었으면 심쿵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귀를 막아주는 건 굉장히 멜로드라마 같은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지연 배우께서 너무 연기를 리얼하고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런 것은 아이가 들어서 절대 안 되겠다. 이거는 그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네. 그 아기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절로 그렇게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지연 배우가 에게 공을 돌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또 질문자를 한 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네. 뭔가 마이크 같은 걸 들고, 봉 같은 걸 들고 계시네요. 네. 베로카에서 이지은 배우님 연기 진짜 잘 왔는데 혹시 자기가 했던 애드립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였는지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답니다. 제가 했던 애드립 중에서는 그 차에서 이렇게 그 욕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좌석을 발로 이렇게 차는 행동을 했을 때 감독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넓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한 생명이 그 작은 박스도 아닌 그리고 차 속이 아닌 큰 사회라는 어떤 큰 박스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이미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박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금방 가버렸네요. 근데 사실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하고 또 여러분들 선보이게 되면 그 시기 때마다 영화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칸에서 처음 선보이고 또 그 사이에 막 영화제들 많이 다니고 또 이때의 그 브로커란 작품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는 브로커란 작품은 어떻게 이 배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에게 의미를 가지고 남겨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희 이 자리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배우님, 브로커는 네, 이렇게 부산에 와서 뭐 행사를 하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하면서 곳곳의 거리들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묵었었는데 여기서 촬영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이틀간 하고 오늘 이렇게 행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개봉한 지 얼마간이 지났는데 또 저희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회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선배님, 감독님들 이렇게 사실 뵙기도 쉽지 않고 이런 기회들이 계속 브로커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중한 경험인 것 같고 또 어딘가에서 반갑게 뵐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네, 영화는 사실 끝났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인연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배우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진 배우님? 네. 네, 저는 정말 처음 이 작품의 제안을 받았던 순간부터 여기에 이제 부산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진짜 이 구성원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운이었고 영광이었다는 얘기를 진짜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만난 모든 배우 선배님들, 동료분들,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관객분들 다 제가 만난 너무 큰 행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기에 저를 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안에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 감독님에게 브로커는 뭐 여러 큰 의미들 많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글쎄 크게 봐서 이제 영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브로커라는 작품이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관객분들에게 어떤 선물이 됐다면은 이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일본 감독님이신 고레다 감독님이 한국 배우들과 한국에서 한국의 얘기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 내적으로는 뭐 소영의 어떤 인생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소영의 그 삶의 어떤 주위를 돌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다란 어떤 명제가 있다면은 영화의 다양성과 우리 삶과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다양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협업이라는 것이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만큼의 배우들이 함께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조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에게 브로커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실 것 같으신가요? なんか大変でしょってよく言われるんですよ。